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필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델핀 미누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언론인이에요. 현지 특파원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인터넷에서 다라야의 비밀 도서관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분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흥미로운 거죠. 다라야라는 지역이 이제 전쟁 중인 그 시리아인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고 어디서 난 건가 해가지고 그 사진을 찾다가 사진을 찍었던 아흐마드라는 청년이랑 연결이 돼서 아흐마드랑 이제 1년이 넘도록 왓츠앱, 스카이프 이런 인터넷 통신 수단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다라야라는 도시가 이제 시리아의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반군의 점거지라는 이유로 정부군한테 철저히 봉쇄를 당합니다. 탄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봉쇄가 돼가지고 식량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물자들이 전혀 공급이 안 되는 채로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도서관을 세우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 델핀 미누이가 이제 대화를 나눴던 아흐마드라는 청년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별로 책을 안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폐허가 된 건물에서 어느 날 이제 책을 모으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오히려 전쟁 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흐마드 외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제 스승격인 우스타즈라는 분도 나오고, 또 이제 성실 독자, 맨날 이제 책 많이 빌려가는 거기 이제 오마르라는 청년이랑도 대화를 나눈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찍는 샤디, 그리고 원거리 연애 중에 있던 이제 지역의회 공보관인 후삼, 이들이 너무나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다라야의 비밀 도서관에서 어떤 책들을 대출받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책입니다.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 다라야에 있는 청년들의 이름을 알게 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어필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아니면 분쟁 이런 소식을 들어도 그냥 외국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필에서 난민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라는 거는 그게 남 얘기로 안 들린다는 거죠. 제가 아는 A의 나라에서 A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미얀마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남 얘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고생을 하고 있고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예멘 소식, 시리아 소식, 또 최근에도 이집트에서 시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이집트 분들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서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은 음식도 아무것도 없고 물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을 붙일 게 없으니까 남아있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불을 붙인다든지, 어떤 날은 드럼통 폭탄이 하루에 80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드럼통에 담긴 폭탄이 80개가 떨어지고 화학무기까지 사실은 그렇게 막 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야말로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청년들이 너무나 생기가 있어요. 사실은 다른 봉쇄가 됐던 도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희망을 찾는 점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이제 그런 정착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마음을 다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책을 모든 사람이 사실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책을 읽지 못하고 또 이제 여성이나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그런 잡지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 잡지의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정말 유머가 막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다움이란 이런 거다, 존엄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건 정말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게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기자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이 아흐마드랑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테러범이 이제 무슬림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흐마드가 이 저자한테 연대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에 저희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라야에 있는 우리도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프랑스와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토록 깊지 않다면, 폭격이 조금이라도 덜하다면 우리도 연대의 표시로 촛불을 밝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불행하게도 테러리즘이 프랑스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면 그것은 프랑스가 자유를 위한 우리의 항쟁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프랑스인의 지지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고 저자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다라야 사람들이 이제 포위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봉쇄당한 이유는 정부는 이 다라야가 이제 테러리스트의 본거지다. 여기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이제 이렇게 봉쇄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명목이 있는 건데, 이 저자도 사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진짜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특히 이 편지를 받은 후에 테러리스트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는 죽은 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절대로 테러리스트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굳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뉴스에서만 전쟁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난민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없었던 모든 분들이 이 책을 보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난민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전쟁이라든지 그런 테러나 정권의 탄압 같은 상황들이 단순히 이제 막연하게 어느 나라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그런 조금 상상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리아의 다음 세대를 교육해서 정말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미래가 계속 더 이제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에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에 좀 마음과 뜻을 모아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끝.